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교과서 78쪽의 지난 시간 과제부터 풀고 선생님이랑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보기에서 곱셈 기호, 나눗셈 기호를 쓰지 않고 옳게 나타낸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기억부터 한번 보면요. 일단 기억은 x 곱하기 y 나누기 z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 지금 x 곱하기 자, y는 뭐가 됩니까? y 뒤에 있는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꿀 수 있고 z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곱셈기호 생략하면 z분의 x, y 자, 이렇게 됩니다. 맞고요. 니은 x 나누기 y 곱하기 z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지금 이 부분이 한 덩어리 괄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이렇게 x 나누기 y 곱하기 z 되어 있는 것과 달라요. 여기는 순서대로 하면 나눗셈을 먼저 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가 y분의 x가 되고 그리고 나서 z를 곱하면 y분의 xz라는 것이 되는 거고 얘는 yz를 먼저 곱합니다. 그러면 x 나누기 yz 이렇게 되죠. 자, 그 상태에서 얘가 이 두 개를 다 나눠야 되기 때문에 밑으로 분모로 가면 yz분의 x 이렇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이건 맞고요. 자, 디귿 x 나누기 y 나누기 z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나눗셈을 우리가 곱셈으로 헷갈리면 곱셈을 한번 바꿔보면 y분의 1로 바뀌고 또 곱셈으로 바뀌면서 역수 z분의 1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곱셈은 순서가 상관없으니까 일단 이거 두 개 먼저 하면 y 곱하기 z분의 x 자 이렇게 돼도 되고요. 뭐 요 순서대로 해도 먼저 y분의 x 곱하기 z분의 1 하면 yz분의 x 같죠. 자, 그래서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리을 자 x 나누기 y 나누기 z 자 디귿과 리을은 지금 괄호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차이가 답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얘 먼저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x 나누기 자 얘를 하면 z분의 y입니다. 자, 그런데 나눗셈 기호 생략하면 z분의 y. 그런데 얘가 뭐예요? 나눗셈이 있으니까 밑으로 가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얘는 분모로 가고 분자로 가고 이렇게 바꾸면 z분의 y 분의 x 이래서 분수 안에 분수가 있어서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은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고 얘 역수 y분의 z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곱셈은 기호가 생략되면서 문자 기호는 생략되는데 얘 분모가 1이니까 1 곱하기 y, y고요. x 곱하기 z는 곱셈 생략해서 x, z. 따라서 답은 y분의 xz다. 얘도 맞고 얘도 맞네요. 자, 따라서 답은 기억, 디귿, 리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의 넓이를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자,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 우리가 알고 있죠. 저번에 영상에서도 한번 봤었는데 어떻게 윗변과 아랫변을 더한 후에 이 더한 후기 때문에 이걸 괄호로 묶어줘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래서 더한 후에 어떻게 해요? 곱하기 높이 그 다음에 나누기 2. 자, 우리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얘 항상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식과 곱셈이니까 이렇게 우리 해줄 수가 있습니다. 곱셈 기호 생략. 그리고 나누기인데 이 전체 계산한 걸 나누기 2. 따라서 2분의 a 더하기 b의 h. 자, 이렇게 답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5번. 다음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4점짜리 문제 A개와 5점짜리 문제 B개를 맞췄을 때 점수. 자, 이거 우리가 점수 계산 많이 하죠. 4점짜리 A개 맞추면 4 곱하기 A만큼 점수를 얻습니다. 5점짜리 B개를 맞추면 5 곱하기 B만큼 점수를 얻죠. 그런데 이 두 개의 합이 총 점수가 됩니다. 따라서 4 곱하기 A 더하기 5 곱하기 B인데 우리 곱셈기호를 생략할 수 있으니까 4A 더하기 5B 자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되고 최종적으로는 기호를 쓰려면 이렇게 자
아까 계산 결과는 이렇게 4A 플러스 5B인데 최종적으로 답을 쓸 때는 얘가 지금 상황에 맞게 이렇게 괄호해주고 몇 점 이렇게 적어주는 게 좋겠죠. 2번 A1짜리 물건을 30% 할인한 가격 했어요. 자, 그러면 할인을 얼만큼 해줬는지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A1의 30%이기 때문에 A 곱하기 100분의 30만큼 이게 뭐예요? 할인된 가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할인 얼마에 줬다고 그 할인된 가격을 내는 게 아니라 원래 A1에서 요만큼을 할인해 줬으니까 이렇게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내야 되는 가격이 나옵니다. 할인한 가격.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A 빼기 하고 요 부분 먼저 정리를 좀 해주면 얘가 10분의 3이에요. 자, 10분의 3이면 얘가 뭐 0.3으로 표현해도 됩니다. 숫자를 보통 앞에 쓰니까 우리가 10분의 3 곱하기 A에서 생략하고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얘가 뭡니까? A에서 10분의 3A를 빼면 10분의 7A. 자,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답을 0.7A 이렇게 적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A 송이의 8,000원인 장미 B 송이의 가격.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지금 A 송이의 8,000원이래요. 한 송이에는 얼마가 됩니까? 한 송이에는 당연히 8,000원에서 A를 나누면 이게 한 송이의 가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B 송이를 샀으니까 A의 A분의 8,000에 한 송이 가격에 곱하기 B 송이니까 이 가격이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곱셈 생략해 주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A분의 8,000 B 이게 더 낫겠네요, 여러분. 자, 그래서 답은 1번, 2번, 2번도 1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 3번. 자,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다음 그림과 같이 미음자 모양을 세로로 한번 자르면 2조각, 두 번 자르면 4조각, 세 번 자르면 6조각이 된다. 이와 같이 미음자 모양을 잘라 나갈 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런 문제는 규칙을 찾는 문제인데요. 처음에 한 번 잘랐더니 2조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 잘랐더니 여기에서 지금 2조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도 여기 지금 2조각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도 2조각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두 번을 자르면서 가운데가 하나, 2개가 더 생겼어요. 그래서 원래 있던 2조각에서 가운데 2개가 더 생겨서 4가 됩니다. 4조각. 자, 그리고 여기도 양 끝에 2조각이 있는데 지금 3번 잘랐더니 가운데 지금 위에 2개, 밑에 2개 이렇게 총 몇 개가 더 생겼습니까? 양쪽 2개에다가 총 4개가 더 생겼죠. 그래서 6. 자, 그러면 4번 자르면 몇 조각이 될까요?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미음자가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을 자르면 당연히 양쪽에 한 조각과 2조각은 원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둘, 셋 해서 3, 2, 6 이렇게 해서 8조각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답은 1번 답은 8조각. 그러면 우리가 규칙을 찾아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한 번 잘랐을 때는 2, 두 번 잘랐을 때는 4, 세 번 잘랐을 때는 6, 네 번 자르면 8. 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 자르면 2, 두 번 자르면 4, 세 번 자르면 6, 네 번 자르면 8, 다섯 번 자르면 10 이렇게 나가겠죠. 그럼 n번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얘는 2에 곱하기 1, 얘는 2에 곱하기 2, 얘는 2에 곱하기 3, 얘는 2에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하면 n번 잘랐을 때는 2에 곱하기 어때요? n이 되겠죠. 따라서 2 곱하기 n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를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곱셈기호 생략하고 2n 조각 이렇게 써주면 좋겠죠. 답은 2n 조각이 되겠습니다. 7번 오른쪽 표는 A식품과 B식품의 100g당 칼륨 함량을 나타낸 것이다. 보라가 A식품 Xg과 B식품 Yg을 섭취했을 때 섭취한 칼륨 양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고 풀이 과정을 수시오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100g당 칼륨 함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지금 A식품에는 100g당 750mg의 칼륨이 들어있고 B식품은 100g 중에서 200mg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100g 단위로 지금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1g에는 얼마가 나올까요? 우리가 10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750을 100으로 나눠주면 0 앞으로 2칸 가면서 7.5mg이 되고요. 그 다음에 B식품은 1g당에 얼만큼 들어있나 알아보려면 200을 100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2mg이 들어있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이걸 구해놓고 내가 먹은, 보라가 먹은 A식품 Xg과 B식품 Yg을 섭취했대요. 그러면 A식품은 1g당 7.5 들어있으니까 Xg이면 7.5 곱하기 X만큼 칼륨 섭취했고, B식품은 Yg을 섭취했다고 했으니까 1g당 2mg 들어있는 B식품은 1g당 2인데 Y만큼이니까 곱하기 Y 해주면 2 곱하기 Y만큼 섭취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걸 더하면 총 보라가 섭취한 칼륨 양이 되겠죠. 자, 곱셈기호 생략해주면 75x 더하기 2y. 자, 이게 되고요. 답은 75가 아니고 7.5입니다. 7.5mg. 여기 점이 잘 안 보여요. 7.5x 더하기 2y. 그래서 답은 7.5x 더하기 2y mg. 자,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교과서 79쪽의 식의 값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 79쪽. 자, 교과서 보시면 식의 값 밑에 보시면 학습 목표 대입의 뜻을 알고 식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용어가 바로 대입이라는 거고요. 그걸 갖고 우리가 식의 값이라는 걸 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 열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포인트 제도. 어느 공원에서는 쓰레기 없는 청결한 공원을 만들기 위해 공원 내 쓰레기를 수거해 오면 쓰레기 1g당 2포인트씩 적립해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누적된 포인트는 공원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품을 받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정이가 공원 탐방 후 쓰레기를 수거해 왔을 때 적립되는 포인트가 얼마인지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지금 일단 문제 상황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 지금 공원에서 쓰레기를 수거해 오면 1g당 2포인트를 준다고 합니다. 아주 좋죠. 자, 포인트를 다 모았을 때 그 포인트로 뭔가를 할 수 있겠죠. 1g당 2포인트를 주는데 그러면 2g을 쓰레기를 모아오면 얼마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2배인 4포인트를 주겠죠. 그 다음 3g을 모아오면 6포인트. 자,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1번에 민정이가 수거해온 쓰레기 양이 Xg일 때 적립되는 포인트를 식으로 나타내보자 했어요. 자, 1g에는 2포인트, 2g에는 4포인트, 3g에는 6포인트. 그러면 여기 지금 다 어때요? 지금 요 Xg일 때마다 여기에다가 지금 곱하기 2를 해준 만큼이 지금 포인트로 쌓입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 Xg일 때는 얼마다? 2 곱하기 X만큼의 포인트가 쌓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곱셈 생략해서 뭐라고 씁니까? 2X. 자, 답은 2X가 되겠어요. 2X 포인트. 자, 그러면 활동 2번 한번 봐주세요. 민정이가 수거해온 쓰레기의 양이 400g일 때 적립되는 포인트를 구해보자. 여러분 400g인데 우리가 이 EX라는 EX 포인트라는 이 식을 요 쓰레기의 양과 포인트와의 관계를 식으로 이렇게 찾아내지 않은 상태에서 400g을 생각하려면 1g, 2g, 3g, 4g, 5g, 6g, 10g, 100g, 400g까지 다 해봐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자, 여기 앞에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규칙을 얻어서 그 상황을 간결하게 이렇게 문자를 사용해 봤는데 그러면 요 Xg일 때는 EX 포인트를 받으니까 400g일 때는 당연히 여기에 X 자리에 400을 넣어보면 우리가 400g일 때는 얼마일까?
2 곱하기 x라고 했으니까 400 곱하기 2 곱하기 400을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얼마? 800포인트구나.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답은 800포인트가 되고요. 지금 방금 선생님이랑 해보았는데 문자 대신에 이렇게 숫자를 집어넣어서 400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어서 요 값을 구하는 거, 800포인트라는 이 값을, 시계 값을 구하는 걸 우리가 대입이라고 합니다. 자, 교과서 한번 다시 보면서 설명할게요. 교과서 79쪽 봐주세요. 79쪽에 지금 진한 글씨 보이시죠? 이와 같이부터 보겠습니다.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이와 같이 문자를 사용한 식에서 문자 대신 수를 넣는 것을 문자에 수를 대입한다라고 한다. 대신 넣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입력할 때 대신 입력, 대입한다고 한다. 이때 문자를 사용한 식에서 문자의 수를 대입해서 계산한 결과를 그 식의 값이라고 한다. 초록색 네모 박스 보이죠? EX라고 하는 곳에서 X 자리에 400을 대신 집어넣는 거. 이게 바로 대입이라고 한다. X에 400을 대입하면 2 곱하기 X 대신 2 곱하기 400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얻게 되는 이 식, EX라는 식의 값, 얘가 바로 800이라는 식의 값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 있으면 그 식에 구체적인 우리가 수를 넣어서, 문자 대신 수를 넣어서 대입을 해서 그 얻어진 결과를 식의 값이라고 합니다. 자, 이해됐나요? 자, 대입은 문자를 사용한 식에서 문자 대신 수를 넣는 것. 자, 이게 대입의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핵심적인 용어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대입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식의 값은 뭐라고 했어요? 이 식의 값은 대입해서 얻은 계산한 값, 결과. 자, 이걸 식의 값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식이 있으면 그 식에 있는 문자에 대입을 해서 그 식의 값을 구하는 연습을 오늘 하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어요. 자, 우리 식의 값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여러분, 아까 EX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이 식이. EX라고 되어 있는 곳에다가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요? X자리에 400을 대입했습니다. X 대신 400을, X에 400을 대입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EX가 뭐지? 2에다가, 2X인데 X에다가 400을 넣으면 2400이 돼버려요. 그러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2X에서 X자리에 400을 넣는 것은 2 곱하기 X에다가 X자리에 400을 넣는다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식의 값에 대입을, 식의 값을 구하기 위해 대입할 때 우리는 곱셈과 나눗셈 기호가 어떻게 생략되어 있는지를 알고 되살려서 계산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문제 한번 풀면서 다시 얘기할게요. 자, 밑에 이해 한번 보겠습니다. A는 마이너스 2, 음수 2일 때 식, 음수 A 더하기 4의 값을 구해보자 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 보시면 문자 A가 보입니다. 보이시죠? 자, 이 A 대신에 뭘 대입한다고 했어요? 음수 2를 대입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냥 막 쓰는 친구들은 마이너스 A 더하기 4의 라는 식의 값을 구하는데 A 대신 마이너스를 넣으라고 했어.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자, 넣으면 이렇게 돼요. 이거 뭔가 이상한데? 선생님 막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음수를 대입할 때는 반드시 요 문자 대신에 음수 넣을 때는 괄호를 해줘야 됩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이 의미가 뭐예요? 그렇죠.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고 난 후에 4를 더하라는 뜻입니다. 자, 계산해 보면요. A가 음수인데 이 음수 2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곱하면 플러스가 되고 우리 1과 1을 곱하면 2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부호만 이렇게 바뀌는 꼴이 돼버리죠. 자, 양수 2가 되고요. 더하기 4 계산하면 같은 부호라서 더하기 6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아주 중요한 거 문자에 음수를 대입할 때는 괄호를 사용한다. 자, 선생님은 좀 전에 이렇게 썼지만 마이너스 1 곱하기 a라는 곱셈이 생략되었다는 걸 알고 여러분이 이렇게 의미를 마이너스 1 곱하기 대입해서 마이너스 2 곱한 후에 요걸 더한다. 이런 순서와 생략된 부분은 다 이해하고 그리고 음수 대입할 때는 이렇게 괄호 반드시 해줘야지 이 기호들이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일 없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주세요. 자,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문제 1번. A가 3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자, 여러분 3에 대입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친구들 선생님 A 대신 3 넣으라고 했어. A 자리에 막 이렇게 3을 넣어요. 3 넣어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3을 그냥 써서 넣는 게 대입이 아니라 A 자리에 생략된 어떤 거가 생략됐다는 걸 이해하고 우리가 대입을 해야 돼요. 자, 얘는 원래 뭐 하라는 얘기예요? 음수 2 곱하기 a를 한 후에 더하기 4를 하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음수 2 곱하기 a를 한 후에 더하기 4를 하시오라는 곱셈에 생략된 부분을 이해하고 이제 대입을 합니다. 마이너스 2 곱하기 a는 3이에요. 플러스 3이죠. 자, 플러스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2, 음수 2랑 곱하면 부호가 다르니까 음수 붙이고 절대값 곱 6. 음수 6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더하기 4. 자, 그러면 우리 이거 괄호 꼭 안 해도 되죠. 얘와 얘하고 지금 덧셈 계산이라고 생각하면 음수 2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a제곱 더하기 2a.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의미를 먼저 보라 그랬죠. a를 2번 곱하고 그리고 2와 a를 곱한 후에 더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먼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3 곱하기 3, 3을 2번 곱하라는 얘기네요. 맞죠? 9가 되겠네요. 그 다음 얘는 2 곱하기 3을 하라는 뜻이네요. 그럼 9랑 6을 더하면 15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계산해도 돼요. 한 번에. 자, 3을 집어넣어서 3의 제곱, 3을 2번 곱하라는 거구나. 9, 3이 6. 3이랑 2를 곱하라는 거구나. 2개를 더하는 거구나. 15. 바로 계산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의미만 이 부분에 생략된 어떠한 의미들만 이해하면 틀리지 않고 잘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간단한 식의 계산 문제들을 선생님이랑 대입과 식의 값을 찾아봤는데 프린트에 있는 문제를 풀고 연습을 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복잡한 식의 값 구하는 문제를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